네, 안녕하세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움츠렸던 2023년도 다가고 이제 새해 청룡의 해인 2024년이 돌아왔어요. 이제 부동산 시애틀 부동산이 경기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올해의 시애틀 부동산 경기는 어떨 것이 될 것인가 이제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파시려고 하시거나 또는 집을 사시려고 하실 때에 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자율이 지금 현재 10월 달에 8%까지 오르던 이자율이 오늘 현재 6.5%, 워싱턴 스테이트 6.5%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내리면 집 가격은 올라가고, 집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애틀 올해 부동산 경기를 보면은 모기지 이자율이 팬데믹 때에 3%이던 것이 8%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10월서부터 지금 내려오기 시작해서 6.5, 6.3까지 지금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바이어들이 야, 이자율이 내려왔네. 그럼 나도 집을 살까?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막 돌아요. 바이어들이 막 도니까 집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셀러들은 뭐라냐면 집 가격이 올라가고 바이어들이 많이 꼬여드니까 나도 집을 내놓을까? 그래서 매물이 증가해요.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 가격이 점점 상승한다는 그런 지금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진로 모기지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것이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때에 2%, 3% 하던 모기지 이자율이 쭉쭉 올라가다가 작년 10월까지, 작년이 아니고 작년 10월에는 지금 8%까지 위에 꼭대기를 찍었어요. 그러다가 10월서부터 시작해서 3개월 안에 지금 거의 2.5% 내지 3% 이자율이 쭉쭉쭉쭉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4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전화가 이달 들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도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데 집을 사시겠다는 분, 또 집을 또 파시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기업체들 상황을 보면은 아마존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work from home, 멀리서 리모트 워크를 하던 그런 회사의 경영 체제를 일주일에 3일은 너 꼭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면은 레이오프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존은 일주일에 3일, 그 다음에 보잉은 아예 그냥 회사에 들어와서 5days를 들어와서 일해라 라고 아예 딱 고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타주에 가서 리모트 워크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시애틀로 다시 들어오세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타주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시애틀 다운타운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이제 집을 찾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카운티별 주택 중간가 2023년에 집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24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전년도를 비교해 가면서 보셔야 돼요. 우선 킹카운티, 시애틀 다운타운이 있는 킹카운티는 까만 색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돼서 피크 2022년 4월 달을 피크로 해가지고 쭉 하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킹카운티는 지금 작년 2022년 11월하고 23년 11월하고 1년 사이에 비교를 하게 되면은 킹카운티는 4.7%가 올랐고, 스노우미시, 리누드, 그 다음에 밀크릭, 머킬티오가 있는 스노우미시는 보면은 2.3%가 올랐어요. 그린 컬러. 자, 보시면은 22년 5월 달에 피크였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됐어요. 보면은 스노우미시 카운티는 2.3%가 오른 거죠. 11월 22년 대비
11월 23년 2.3% 올랐고, 피어스 카운티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오르다가 여기도 그렇게 크게 변동된 건 없었어요. 피어스 카운티. 그러니까 피어스 카운티는 2022년 11월에 하고 2023년 11월에 비교를 하면은 2.6%가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벨뷰 등 이스트 사이드가 상당히 익사이딩한 이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 벨뷰 이쪽에 벨뷰 쪽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2022년 4월 달에 피크를 찍었어요. 그러다가 쭉 떨어졌죠. 쭉 떨어지다가 다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22년 11월하고 23년 11월하고 1년 사이에 집 가격이 7.5% 오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서부터 모기지 이자율이 이제 슬슬 올라가지고 셀러들이 집을 내놓지를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이어들이 많이 없으니까 집을 내놔도 팔리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그 셀러들이 움츠리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매물 변동 그래프를 저희가 보시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항상 매물과 그 다음에 집 가격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매물이 많아지면 집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매물이 셀러와 바이어 간의 매물이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게 되면 집 가격은 계속 오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자, 22년 5월 달에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매물이 늘어났어요. 매물이 늘어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매물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자율이 엄청 높으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바이어들이 없죠. 그러니까 셀러들이 집을 안 내놔요. 그래서 매물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매물수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은 매물수가 조금 늘어날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을 보면은 셀러들이 바이어들이 끓기 때문에 매물수가 조금은 늘어날 거지만, 그렇게 아주 큰 매물이 그냥 아주 뭐랄까 물 흐르듯이 많이 쏟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뭐 force closure나 아니면은 숏세일 같은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전혀 그런 예측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주택가 폭락은 없고, 계속 얘기했듯이 매물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모기지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셀러들이 바이어가 끓으니까 셀러들이 나도 팔자 그래서 매물이 지금보다는 2024년 초반기에는 매물이 늘어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애틀의 주택 경기는 2023년보다 2024년은 훨씬 더 회복세가 이를 것이고,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러세요. 지금 매물은 많이 생기지 않는데 바이어들이 많이 늘어나요.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복수어퍼 경쟁이 이제 붙을 거라는 얘기예요. 복수어퍼 경쟁이 붙는 것은 지금 제가 레드몬드에 어떤 에이전트 한 분이 175만 불에 리스팅을 올렸는데, 오퍼가 20개가 들어와 갖고 이것이 205만 불 정도에 지금 펜딩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좋게 나오고 위치가 좋은 집들은 지금도 복수 오퍼가 계속 들러붙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바이어는 그러면 내가 모기지 이자율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까? 아니면 지금 요 6%, 6.5%의 집을 사고, 매물 경쟁이 붙게 되면 만약에 100만 불에 나오는 매물에 오퍼가 10명이 붙었다. 그러면 보통 한 120만 불에 사야 되거든요. 나는 그런 경쟁에서 20만 불씩 붙여서 내가 살 그런 생각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의 집을 매물 경쟁이 없을 때의 집을 사고 그 다음에 2, 3년 뒤에 이자율이 내리게 되면 다시 재융자를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다라고 움직이는 바이어들, 두 가지 부류의 바이어들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예.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이 그래프는 윈드미어에서 매달 이제 에이전트들한테 보내고 있는 그래프인데, 이걸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킹카우니는 작년 11월보다 2022년 11월보다 2023년 11월이 7%가 올랐어요. 7%. 그래서 중간가는 88만 5천. 쭉 그래도 매년 오르고 있죠. 이거는 스노우미시, 리누드, 밀크릭, 바틀, 머킬 기어 있는 쪽에 있는 스노우미시는 22년 11월보다 23년 11월 1년 사이에 4%가 올랐어요. 그래서 중간가는 72만 5천. 이것도 여기도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죠. 제일 핫한 벨브존 이스트 사이드는 어떨까요? 보니까 22년 11월하고 23년 11월하고 비교를 하니까 전해보다 6%가 올랐어요. 그래서 중간가는 140만 불. 현재 벨뷰 이스트 사이드의 중간가는 140만 불로 보시면 되는데, 워낙 핫했던,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핫했던 21년 11월이 그 전에보다 얼마나 올랐냐면 35%나 올랐어요. 이때는 완전히 크레이지 마켓이었죠. 이때. 그러니까 뭐 100만 불에 내놓으면 130만 불에 팔리고 막 이러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자율이 오르고 바이어들이 확 줄면서 푹 꺼진 거죠. 마이너스 8% 쭉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회복세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벨브등 이스트 사이드는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제 손님 중에 젊은 이제 그 부부가 있는데, 지금 시애틀 아마존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집을 한 100만 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집을 사시려고 하는데, 단독주택을 살까 아니면은 이런 타운하우스 그 뭐랄까를 살까, 아니면은 120만 불, 130만 불 되는 뉴 컨스트럭션 하우스를 살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오래된 집을 사시는 경우하고 뉴 컨스트럭션 하우스를 사시는 거하고 그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집을 살 때는 항상 내가 10년, 한 7, 8년 뒤에 이 집에 살고 난 다음에 이 집에 대한 리세일 밸류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와이즈를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집을 그 집에 살 때에 이제 이렇게 컴포터블하게 편안하게 애들이 있으면 애들하고 살 때에, 또는 애들 학군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기존 주택을 이제 사시는 경우는 보통 새 집보다는 야드가 넓죠. 그리고 이제 옆집하고 붙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좀 프라이빗하고, 그렇지만 좀 답답해요. 이 새 집에 비해서는 답답하고. 그리고 새 집은 사시면은 뭐 한 3, 4년간은 집을 특별히 고쳐야 될 것이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기존 주택은 뭐 고쳐야 될 것이 많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 8년 뒤에 이제 집을 파신다고 생각하실 경우에 이제 리세일 밸류가 새 집이 아무래도 높게 되죠. 내가 100만 불에 기존 주택을 샀고 새 집을 100만 불에 샀다. 그러면 7, 8년 뒤에 이것이 파는 가격이 훨씬 더 높아져요. 바이어들이 아무래도 새 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새 집인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코드가 달라져 갖고 에너지 에피시언시라든가 또 이런 그 머티리얼들이 옛날 거하고는 달라서 훨씬 더 좋은 머티리얼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 집들은 요즘 집을 팔 때에 자기네들이 뭐 2만 불, 뭐 3만 불 정도 인센티브를 줘요. 그거 가지고 바이다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이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주택을 좋아할 것인지 새 집을 좋아할 것인지는 이제 두 분이 고려를 해 보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새 집을 산다. 뉴 컨스트럭션 하우스를 산다. 이 지금 현재 제가 손님 한 분은 메인뷰 홈을 이제 모시고 다니고 있고 폴트엠 모시고 다니고 있고 KB 홈을 모시고 다니고 있는데 그 빌더들이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바이어들이 없다가 이자율이 막 내려가니까 지금 바이어들이 막 들러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에다 힘을 주고 이 사람들이 뭐 페이즈 1만 페이즈 1에 이게 80만 불에 페이즈 1에 냈으면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오퍼가 얼만큼 들어오는가를 봐서 그 다음에 페이즈 2를 이제 결정을 해요. 그리고 페이즈 2가 또 조금 더 가격이 올랐으면 그 다음에 페이즈 3를 이제 릴리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올려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새 집을 사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빨리 이제 바이어들이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집 for sale 사인을 이제 뉴 컨스트럭션 for sale 사인을 보고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에이전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인을 했다는 얘기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펙션을 하셨냐? 그랬더니 인스펙션은 새 집이라서 인스펙션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새 집을 사실 때에도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새 집을 사실 때에는 스몰 빌더보다는 라지 빌더, 큰 빌더, 크게 짓는, 단지를 좀 크게 짓는 그런 빌더를 택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빌더의 워런티가 중요해요. 어떤 빌더는 좋은 빌더는 1, 2, 10 워런티를 주고 어떤 빌더는 그냥 1year 워런티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빌더는 자기 회사에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에서 계속 워런티 서비스를 해줘요. 2년 뭐 10년 돼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1년만 워런티를 줘요. 1년 안에 뭐 고장 나는 거 있으면 수리해 준다 하고 그냥 이 워런티를 다른 third party ABC 빌더가 아닌 다른 third party한테로 넘겨버려요. 그런 경우에는 그 빌더에 대한 책임을 워런티 회사로 넘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워런티 서비스를 뭐 화장실에 뭐 토일렛이 고장나서 했다. 그러면 신청을 해도 잘 고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third party 워런티인지 아니면 그 빌더가 고쳐주는 건지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면서 괜찮은 빌더다라고 하시는 이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되게 뭐 존 버켄홈이라든가 리치몬드 아메리칸 그다음에 테일러 이게 글자가 잘못됐네. 테일러 Y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테일러 모리슨 홈 그다음에 메인뷰 홈 레나 홈 코너 홈 M&N 홈 톨 브라더스 로지어 폴트 홈 이런 빌더들이 좀 괜찮은 빌더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이 중에도 뭐 다른 빌더들도 괜찮은 빌더 많죠. 자, 그 다음에는 계약을 하실 때에 뉴 컨스트럭션 빌더들하고 계약을 하실 때에 매입 가격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로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모델홈이거든요. 모델홈은 보통 5만 불 플러스 정도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스탠다드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거예요. 근데 모델홈에는 그렇게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 집도 내가 살 때에 그 집과 똑같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모델홈에서 업그레이드한 것이 무엇이고 업그레이드 안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빌더들이 집이 잘 안 팔릴 때는 냉장고도 주고 뭐 워시앤드라이어도 주고 펜스도 다 주고 하는데 집이 잘 팔리면 그거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만약에 80만 불에 이 집을 산다 그러면은 이것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확실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하셔야 될 것이 펜스는 해주는가? 백야드의 잔디는 깔아줄 것인가? 가라지 도어 모터는 해줄 것인가? 윈도우 블라인드는 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집을 하나
타운하우스인가를 하나를 사들였는데 그 스몰 빌더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 도어에 이렇게 도어를 올리는 가라지 모터 있죠. 그거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거는 바이어가 그거를 인스톨 하라고 하는 그런 빌더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홈오너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그 단지가 있으면 그 홈오너 어소시에이션이 얼마이고 홈오너 듀, 어소시에이션에 들어가는 듀, 매달 내는 거 있죠. 그것이 얼마이고 그 홈오너 듀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water, sewer, garbage가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빌더는 홈오너 어소시에이션 가격이 이제 조금은 높지만 그래도 루프나 사이딩이나 윈도우 그러니까 메인테넌스를 해주는 빌더, 그러니까 홈오너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루프하고 사이딩, 윈도우까지 메인테넌스 커버리지를 해주는 그런 홈오너 어소시에이션이 훨씬 더 좋죠.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새 집을 산다고 해서 인스펙션을 스킵하면 안 되세요. 인스펙션 하는데 보통 한 450불, 500불 정도 들거든요. 인스펙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는 뭐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인사이드에 전기 배선이 잘 됐는지 또 그 다음에 뭐 크롤스페이스에 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스펙터를 하여해서 그 인스펙션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펀치 리스트를 그 빌더한테 주면 이 사람들이 클로징 하기 전에 다 고쳐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스펙션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새 집을 사들인 분이 있는데 인스펙션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하셔서 그 집을 이제 사셨어요. 3년 전에. 그런데 3년 뒤에 그 집을 팔을 때 보니까 크롤스페이스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새 집 사셔서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어떻게 크롤스페이스에 물이 차죠? 그랬더니 자기가 인스펙션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새 집을 사실 때는 반드시 인스펙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이어 에이전트를 끌고 들어가셔야 돼요. 바이어 에이전트 피는 커미션 피는 바이어가 내는 것이 아니고 셀러가 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바이어 에이전트를 끌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더가 그것을 그 가격만큼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이어 에이전트를 끌고 들어가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커미션 같은 것도 이제 그 빌더하고 바이어 에이전트하고 그거를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바이어 선택하셔서 협상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 매입 후에는 이 빌더하고 집에 있는 어플라이언스하고는 상관없어요. 어플라이언스는 내가 삼성 뭐 워셔 앤 드라이어 뭐 리프리저레이터를 거기 있었다 그러면은 그 회사하고의 워런티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워런티 신청을 집 사고 나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윈도우 워런티도 반드시 신청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얘기를 들자면 제가 이제 렌튼에 있는 집을 하나를 이제 팔아드렸는데 남쪽에 있는 윈도우가 전부 이렇게 페일드 윈도우로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중창이 있는데 중간에 진공이 다 빠져갖고 페일드 윈도우 뿌옇게 보이는 게 그 집은 이제 항상 이렇게 블라인드를 이렇게 닫아 놓으셔갖고 그 페일드 윈도우 된 거를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그냥 블라인드를 열어보니까 다 남쪽 면 전면이 다 유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네는 유리가 어떻게 깨끗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워런티 서비스를 윈도우 워런티 서비스를 받아갖고 집 전체의 윈도우를 다 프리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집은 워런티 서비스를 모르고 계셨고 그 옆집은 워런티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윈도우를 전체를 다 가격이 거의 다 15,000불인가 아마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손해를 보신 거죠. 워런티를 모르셔갖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괜찮은 빌더 중에 하나 폴트홈이라는 데가 있어요. 폴트홈인데 이 폴트홈은 애틀란타에 그 본사가 있으면서 한 70년 그
정도 오래된 히스토리가 있는 이런 회사예요. 그 폴트홈들이 요즘 시애틀 지역에 많이 집을 짓는데 보면은 굉장히 모던 스타일의 그 색깔도 컬러 스킴도 괜찮고 플로어 플랜도 그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을 많이 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괜찮은 게 뭐냐면 제가 이 폴트홈에 2개 지금 오퍼를 넣어서 트랜잭션을 하고 있는데 이 오퍼를 내서 한 얼마 정도 있으면은 바이어한테 연락을 해요.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파운데이션이 되는지 바이어들 너희 한번 와서 봐라 하고 그거를 설명을 다 해줘요. 기초공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직접 보여줘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프리-드라이월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벽을 마감하기 전에 인사이드에 파워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러밍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스텝을 밟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제 손님이 이 폴트홈 5디그리 타운홈에 프리-드라이월 오리엔테이션을 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벽이나 천정을 마감하기 전에 와가지고 이 폴트홈 직원이 설명을 다 해줘요. 어디에 파워 라인이 있고 어디에 수어 라인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이런 스텝도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 컨스트럭션 하우스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워런티라고 그랬죠. 워런티. 근데 이 회사는 워런티를 보니까 1년은 그냥 조금만 워크맨십, 조금만 화장실 토일렛 고장난다든가 어디가 깨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 수리해 주는 것을 1년 내의 것은 다 서비스를 해줘요. 그 다음에 2년 안에는 시스템에 대한 거, 히팅 시스템이라든가 쿨링 시스템이라든가 플러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워런티 서비스를 해주고, 또 하나는 5-year warranty service. 이거는 딴 회사에서는 보기 힘드는 거였어요. 인사이드에서 물이 리킹이 된다든가 플러밍에서 리킹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5년 내에는 커버를 해주고, 10년 내에는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클릭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10년까지 커버를 해줘요. 더군다나 또 더 괜찮은 건 뭐냐면 transferable. A에서 B한테로 집을 팔 때에도, 그러니까 A가 집을 샀는데 받은 워런티를 B한테 팔을 때 그대로 트랜스퍼러블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퍼러블 워런티, 이것이 상당한 무게를 두셔야 돼, 이 워런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폴트홈들이 보면은 컨비니언트 로케이션에다가 집들을 단지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폴트홈 5디그리라고 하는 타운하우스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시애틀 경전철 맵이에요. 경전철 맵인데 여기가 지금 시애틀 다운타운, 여기가 아마존, 구글들이 있는 이제 시애틀 다운타운이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폴트홈 5디그리 홈이 여기에요. 쇼라인 145가. 여기서부터 지금 경전철이 2023년에 오픈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24년 올해 오픈을 하죠. 24년에 오픈을 하는데 노스게이트까지는 벌써 오픈이 돼 있어요. 그 다음 단계죠. 여기서부터 시애틀 다운타운서부터 여기까지 경전철이 17분 걸린대요. 17분.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아도 경전철역까지 다니는 래피드 트랜짓 서비스까지 이제 해서 아주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시애틀 다운타운까지 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단지를 젊은 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말씀드린 대로 쇼라인 145가 경전철역 부근에 세워지고 있는 폴트홈 5디그리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5디그리는 70개 유닛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완공은 지금 현재 완공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개 내년 한 4월이나 5월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지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단지는 2베드룸부터 시작해서 3베드룸, 4베드룸까지 되어 있는 집 타운하우스고 1층, 2층, 또 3층에는 루프탑 덱까지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예요. 한번 보시고요. 가격대는 한 75만 불에서부터 시작해서 85만 불까지 업그레이드 포함해서 그 가격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플로어 플랜으로 지금 또 다이닝 에리어, 그다음에 키친, 그다음에 리빙룸 에리어가 그러니까 원 사이드에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플로어 플랜이에요.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색깔로 라이트 그레이, 그다음에 이렇게 그라나이트, 모든 것들이 아주 현대식 스타일로 되어 있는 이런 집이죠. 그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싱크로 되어 있어서 뭐 여기서 배추 씻는 것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어플라이언스도 키친 에이드, 아주 그 좋은 탑 그레이드 키친 에이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스터 베드룸인데 이 폴트홈들이 굉장히 그 윈도우를 크게 이렇게 넓게 해서 방들이 굉장히 밝아요. 여기가 마스터 베드룸이고, 그 다음에 마스터 바스룸으로 한번 와보시죠. 그 허스밴드 앤 와이프가 따로 쓸 수 있는 더블 베너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지 미러로 되어 있었고, 여기는 워킹 샤워로 이렇게 심레스 글라스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럭셔리 바이널 플랭크로 되어 있어서 물이 떨어져도 간수하기가 편리한 플로어로 되어 있어요. 2층에는 마스터 베드룸하고 세컨드 베드룸, 그 다음에 another full bathroom이 있고 라운드리 룸도 2층에 있습니다. 여기가 세컨드 베드룸이고, 여기가 이제 풀 베스룸, 2층에 있는 풀 베스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컨드 베드룸에 계시는 분이 사용할 수 있고 손님도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또 하나 괜찮은 것은 이 집에 3층에 루프탑 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비큐도 하고 손님 맞이용 파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집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제일 꼭대기 루프탑에 이렇게 큰 덱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베큐 그릴도 할 수 있고 여기다 파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시원하게 공기도 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에요. 예, 지금까지 2024년 시애틀 주택 경기 전망과 그리고 새로운 집을 사실 때, 뉴 컨스트럭션 하우스를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폴트홈 5디그리 타운하우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새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주택을 파실 때에 김현숙 부동산을 찾아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